예, 서울 영등포 갑 출신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예, 후보자님, 지금 앞서 우리 김성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정책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있는 평가받는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학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1순위에 올랐을 사람이 저는 김상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제가 김상조 후보자 배우 영어 전문 강사 특혜 채용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표시 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 자교자, 그리고 3번에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 능력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서 3번째 항에서 배우자 부인이 응모를 했고요. 배우자 부인의 죄송합니다. 실명하면 안 되는데 사범대학 출신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삼육중학교에 재직했고 정규교사 1년의 기간제 교사로 그 경력이 있어서 오랜 해외 생활로 영어에도 능통해서 교육부 자격 기준에 미달해갖고 학교에 요청한 걸로 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학교하고 교육청의 문제지 후보자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보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국민 88%가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초기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핵심 부처가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저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께서도 후보로 선택되셨을 때 공정의 기업 뒷당국을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기업 뒷당국에서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집단 기업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대기업 집단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불공정 문제 이미 정부 내 다른 부처가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이 대상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 정의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기업 재벌에 각각 반대 의견에 대한 경향을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되셔서 기업 집단국 신설하려면 전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 한 명만 증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까지 증언할 구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기업 집단군이 신설될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에 반칙을 수입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가진금을 매겨도 재벌그룹이 행정소송을 하면 입증 자료 부족으로 줄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이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전 된다고 봅니다. 기업 집단국이 신설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이후에 만약에 공정위 조사국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좀 더 불공정 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어떤 거였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 지원 행위,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재가 많이 되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에 대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에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기업 집단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이 어떤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행자부 등을 비롯한 타 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진행해서 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신뢰를 높이는 그런 어떤 노력도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몰아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과징금 부과의 어떤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것의 어떤 부과의 경제적 근거를 더 충실히 하는 그런 조사 기능을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동두천 연천 출신의 저희 김성원입니다. 우리 방금 저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마음 같으시겠죠? 네. 혹시 후보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이 성공적인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많은 의혹들이 그다음에 거의 이제 사실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저 후보자님 언제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요. 네. 비밀 서약 의무를 아니, 언제 자료 제출 말고요. 언제 연락 받으셨습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 예. 네, 정확지는 않은데 아마 정부 출범 이후 한 일주일 안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후보자님 5월 18일 날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날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 발표할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딸의 이중 국적이라든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먼저 선 사과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후보님께서 인사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비밀 준수 서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당연히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와대에 제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장 전입 의혹 또 생활형 위장 전입, 뭐 착한 위장 전입 이런 거 뭐 100번 양보해서 우리 후보님의 능력을 전문성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가족이 예일대 연수했을 때 당시에 장인 장모가 집으로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쪽으로 전입해 왔다가 또 후보자 가족이 다시 귀국한 뒤에 또 전출을 갔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후보자님께 이제
서면 질의를 하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 목동에 우편물 수령 때문에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장인 장모가 그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그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해주시면. 사실은 저도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주소지를 저희 집에 옮기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당시 계셨던 처갓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2004년 당시에는 장인 장모께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주소지를 옮긴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99년도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은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가 되면서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이 보관하고 있지를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음마 아파트에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 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원 의원님. 그게 그대로 존재했다면 좀 더 불공정 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어떤 거였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 지원 행위,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재가 많이 되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에 대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에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기업 집단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행자부 등을 비롯한 타 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진행해서 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신뢰를 높이는 그런 어떤 노력도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예. 서울 영등포 갑 출신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예, 후보자님, 지금 앞서 우리 김성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정책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있는 평가받는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학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1순위에 올랐을 사람이 저는 김상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제가 김상조 후보자 배우 영어 전문 강사 특혜 채용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표시 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 자교자, 그리고 3번에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 능력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서 3번째 항에서 배우자 부인이 응모를 했고요. 배우자 부인의 죄송합니다. 실명하면 안 되는데 사범대학 출신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삼육중학교에 재직했고 정규교사 1년의 기간제 교사로 그 경력이 있어서 오랜 해외 생활로 영어에도 능통해서 교육부 자격 기준에 미달해갖고 학교에 요청한 걸로 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학교하고 교육청의 문제지 후보자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보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국민 88%가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초기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핵심 부처가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저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께서도 후보로 선택되셨을 때 공정의 기업 뒷당국을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기업 뒷당국에서 불공정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집단 몰아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과징금 부과의 어떤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것의 어떤 부과의 경제적 근거를 더 충실히 하는 그런 조사 기능을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동두천 연천 출신의 저희 김성원입니다. 우리 방금 저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마음 같으시겠죠? 네. 혹시 후보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이 성공적인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많은 의혹들이 그다음에 거의 이제 사실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기업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대기업 집단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불공정 문제 이미 정부 내 다른 부처가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이 대상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 정의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기업 재벌에 각각 반대 의견에 대한 경애를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되셔서 기업 집단국 신설하려면 전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 한 명만 증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까지 증언할 구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기업 집단군이 신설될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에 반칙을 수입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가진금을 매겨도 재벌그룹이 행정소송을 하면 입증 자료 부족으로 줄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이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전 된다고 봅니다. 기업 집단국이 신설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이후에 만약에 공정위 조사